합니다. 김전희. 제가 저를 소개해도 이렇게 멋있게 소개 못할 것 같은데 아주 아주 과찬에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 AKN 여러 멤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게요. 제가 원래는 제가 아주 시작은 그 통증 연구로 시작을 했다가 제가 존스 홉킨스의 포스닥 가면서 세레벨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두 연구를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가 세레벨룸이 제가 모터 러닝 앤 메모리 쪽을 연구를 했지만 혹시 통증의 중요한 모듈레이터로 작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한 배경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상한 조합이지만 세레벨룸이 이러한 유해한 정보, 통증 정보를 처리하는데 특히 그 버그망글라야가 그 최전선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여기 누구나 다 있으시죠? 그 뉴로 트리 커서가 보이시나요? 뉴로 트리가 다 있으신데 여기 제가 여기 있고요. 제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용석 교수님과 같이 서울대학교의 뉴로 피지올로지 레버러토리 서울대 뉴로 피지올로지 레버러토리를 지금 같이 하면서 연구하고 있고요. 위는 제 스승님들, 아래는 제 제자, 박사 제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소개해 주실 김전희 교수님과 아주 이름이 딱 한 글자가 빠지셨는데 김전 교수님이 계신데요. 김전 교수님이 이제 PhD 멘토이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통증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UTMB의 정진모 교수님 이분께서 만성 통증의 설치류 모델, 정 모델로 아주 이 통증 연구에 큰 임팩트를 남기고 계십니다. 그 AKN의 아마 그 창설 멤버로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또 이분의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UTMB의 닥터 윌리스, 그다음에 저 위로는 쉐링턴까지 제가 나름 상당히 그 뼈대 있는 집안의 후손임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저희 랩에서 제 랩에서 박사한 제자들이 이렇게 계속 액티브하게 연구를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박사하면서는 이제 통증 등의 연구를 시작했는데 존스 홉킨스의 데이빌 린든 교수님, 그다음에 폴 올리 교수님 랩에 가서 세레벨름의 시그널링, 그다음에 플라스티시티를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연구를 열심히 각각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걸 좀 합쳐볼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제 그 제자 중에서 이제 다 박사를 했습니다. 지금 키스트에 있는 김승하 박사랑 우리 랩에 포스터 하고 있는 이재건 박사가 이 두 가지 주제를 머지앤 연구를 용기 있게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박사가 한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나오네요. 여기 김승하 박사고요. 지금 브레인풀 프로그램으로 키스트에서 브레인풀 연구 교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관 박사는 그 우리나라의 이제 세종 펠로우십이라고 그 징검다리죠. 포스닥부터 그 패컬티까지 가는 중간 단계를 5년 동안 지원하는 일종의 트레이닝 그란트 겸 리서치 그란트, 인디펜던트 그란트인데 그래 가지고 지금 교수가 될 자리를 찾고 있는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이재관 박사가 이 주제를 같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물론 아픈 감각 경험이지만 여기에는 사실은 이 데카르트가 그린 것처럼 중추에서 사실은 뭐 뇌의 모든 영역이 관여하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통증의 감정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바로 처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통증 상황에 대한 인지적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고등 기능을 연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증 역시. 근데 오늘 말씀드릴 세레벨름이 사실은 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 많은 분들이 이제 이쪽이나 연구를 하실 것 같은데 이 손해가 약간 제가 보기에는 나머진 다 오케스트라 단원이고요. 손해가 이제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세레브랄 코텍스랑 소위 그 클로즈드 루프를 형성하고 끊임없이
수백 밀리세컨드 단위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말초에서 벌어지는 감각, 운동 정보를 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로 들어가는 정보를 양을 생각하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컴퓨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모터 펑션 이외에도 이런 커그니티브 펑션, 어펙티브 펑션을 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거 세레벨름을 모듈레이터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말하면 좀 약하고 스트롱 모듈레이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듈레이션 기능이 문제가 되면 이제 각종 디스오더에 세레벨름이 관여되고 있는 것이 이제 차근차근 보고가 되고 있고요. 저희 랩에서는 오늘은 이제 그 페인 퍼셉션에 관련된 페인 비헤이비어 관련된 걸 말씀드리지만 그거보다 앞서는 저희가 그 어펙티브 디소더에 세레벨륨이 관여될 수 있겠다는 연구를 먼저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런 컨셉인데요. 저희가 뭘 했냐면은 그런 그 피어 메모리의 비헤이비어를 관찰을 했고요. 그러니까 원래 종소리만 들으면 쥐가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종소리를 주면서 이 일렉트가 샥을 주면 나중에 종소리만 들어도 무서워하는 피어 컨디셔닝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요 프리징 정도가 얼마나 이 쥐가 그 이모셔널한 메모리를 기억하는 피어 메모리 기억하는가 정도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퍼키니셀 스페시픽한 그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락아웃 했더니 이 쥐가 평소보다 더 어떻게 보면 피어 메모리가 더 스트롱해지는 거예요. 마치 뭐 PTSD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봤더니 이런 퍼킨니셀 특히 세레벨름에 있는 그 메인 그 아웃풋 코테칼 아웃풋 뉴런 퍼킨니셀의 이런 선택적인 매니푸레이션 했더니 이런 피어 메모리에 이런 식으로 셀라무스를 통해서 피어 메모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1년의 시리즈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레벨름 이런 이모셔널한 비헤이비어에 릴레이트 돼 있다는 걸 잘 보여준 바가 있고요. 이제 한편 이런 그 통증의 경험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그 신경회로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여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A 패널은 왼쪽 패널은 이 세레벨럼으로 들어오는 인풋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모든 그 세레브랄 코텍스에서 사실 세레벨럼으로 각종 그 패스를 통해서 정보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통각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레벨름은 다시 그 정보를 컴퓨터에서 다시 되돌려주는 탈라무스를 통해서 이런 통각의 인지 기능에 관련된 프리프론탈 코텍스 등으로 다시 되돌려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클로즈드 서큐스로 작동하면서 페인 프로세싱에 관여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요 논문들은 저희가 이제 워낙 그 통증 연구하는 랩이니까 통증에 중요했던 뭐 소마토 센서리 코텍스나 그다음에 뭐 페리아키텍탈 그레이 이런 영역들에 저희가 이제 기존에 연구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신경 그 아네토미컬 커넥션이 통증의 정보를 충분히 처리할 만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펑셔널 스터디를 해보면 이거 이제 휴먼 스터디인데 여기서 휴먼 이제 그 펑셔널 브레인 이미징 스터디인데 이제 정상이죠. 뭐 아마 볼런티어일 수도 있겠는데 정상인의 그 힛 페인을 익스포저 하면 여기 요만큼 이제 세레벨름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 B 패널은 어, 통각 과민을 호소하는 그 환자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제 이런 만성 통증 환자는 옷깃만 스쳐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브러쉬를 갖다 대도 환자는 이거를 이제 통증이라고 경험하고 그걸 알로데니아라고 부르는데 그런 알로데니아 때 이 세레벨름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의 경우에 세레벨름의 어떤 비정상적인 활성이 어, 혹은 세레벨름의 인게이지먼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게 그럼 세레벨름 통증을 어떻게 관여하지 생각해 봤을 때 막상 이 세레벨름으로 과연
이러한 여러 가지 캔디데이트 중에서 어떠한 인풋이 세레벨럼으로 들어오는지를 먼저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톡의 첫 번째는 통각 정보가 세레벨럼으로 들어오는 경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가 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앞선 그 연구들이 그 다음 저희 각 실험실 연구에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저희도 제 허성원 박사가 지금 UCLA에 있는데 지금 그 일본의 파견 나가서 그때 일본 그룹과 함께 오늘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입력 횟수인 루크셀레오스의 인비보 일렉트로 피지올로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루크셀레오스 뉴런을 인비보 애니멀에서 리코딩하면서 이 발을 꼬집은 거죠. 핀칭을 했더니 이제 그런 아픈 자극을 줬더니 로코셀레오스 뉴런이 활성화되는 걸 관찰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LC가 과연 뭐냐면 이제 노아드레날린을 합성해갖고, 브레인 전역에 글로벌하게 터미널을 보내갖고, 글로벌리 노에프네프린의 농도를 이렇게 볼륨 트랜스미션 하는 그런 셀들이 모여 있는 브레인 뉴클리어스인데요. 여기가 저희 관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설은 이 로코셀레우스가 어, 브레인 전역으로 이런 글로벌한 프로젝션을 하고 있는데 세레벨름도 그 중에 하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코셀레우스의 터미널이 세레벨름에 있는 거를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거 저희 마우스에서 저희 실험하고요. 이 마우스에서 이 브레인스템에 있는 로코셀레우스가 이제 노에프네프린을 합성하기 때문에 그 크리라인을 이용해서 M 처리를 발현시킨 거고 그래서 이제 로코셀레우스에 이제 잘 발현이 되어 있고 요만큼이 이제 세레벨룸입니다. 세레벨룸의 이제 특정 로브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게 요 아래 패널인데 보시면은 LC 터미널들이 이렇게 쭉 들어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 로뷸은 이제 사실은 세레벨룸 하면 그냥 세레벨룸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세레벨룸 가운데 버미스도 있고 파라버미스도 있고 헤미스피어도 있고 그러니까 세레브럼의 상황만큼 사실은 굉장히 광활한 영역이고 각 영역별로 기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관찰한 영역은 그 가운데 버미스의 로뷸도 10개가 있어요. 10개 중에 이제 4, 5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LC 터미널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3분의 2 정도 연구는 작년에 나갔던 페이퍼에 있는 내용이라 좀 부족한 부분은 페이퍼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터미널이 와 있는데 이게 정말로 통증에 의해서 활성화되면서 통증 정보를 세레벨라 코텍스로 전달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투포톤 칼슘 이미징을 로코셀룰러스의 터미널에다가 칼슘 인디케이터를 발현시켜 갖고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브레인스템에 있는 LC 뉴런에다가 Gcam 발현시켜 갖고 Gcam이 이제 쭉 액선 따라 올라와서 세레벨름으로 들어온 거를 이제 보시고 계세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헤드 픽스드 애니멀이에요. 이게 헤드 픽스 되어 있고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프로 이 들어와 있는 로코셀룰러스의 터미널들 프로세스를 이렇게 단면으로 보고 계시고요. 여기 보면 그런 터미널들을 저희가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로 이제 확인을 했고 그것들의 액티비티를 요 생쥐의 뒷발에다가 정극을 심어갖고 유해한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자극의 강도가 유해해지면 이 LC 터미널에 있는 활성이 유도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할 때 같은 뉴런에다가 케모제네틱 서프레서인 HM4DI를 같이 발현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유해한 자극에 의한 LC 터미널의 활성이 케모제네틱 서프레션 되는 거를 같이 보고 계십니다. 이 빨간 초이스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갖고, 드디어 이제, 뭐, 이 인풋이 다는 아니겠죠. 다는 아닌데, 이제 이 인풋이 일단 기여할 수 있다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 AC 터미널에 그러면 노에프네프린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프라이머리 셀이 과연 누구냐? 이런 다음 질문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제목에 나왔던 글라야가 되겠는데요. 어, 세레벨름에 이제 저희가 약간 손으로 그린 드로잉인데 이게 이제 세레벨라 코텍스에 있는 퍼킨지 셀이고요. 퍼킨지 셀 옆에 버그만 글라야가 이렇게 소마가 옆에 있으면서 프로세스를 저쪽 코티컬 서페스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골든 컬러가 버그만 글라야고요. 그리고 이 세레벨라 코텍스에는 아까 관찰한 것처럼 로코셀룰레오세스 터미널이 들어와서 노에프네프린 분비되고 이 타겟 이것을 메이저하게 처리할 1차적인 세포가 누구냐라는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 스터디를 할 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이 루코셀루스 아니죠. 이 버그만 글라야가 유해한 자극이 활성화된다는 걸 이미 그 펑셔널 이미징으로 보고한 바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 그 노아드레나지계에서 활성화된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컴바인한 건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상황을 컴바인해서 LC 터미널이 활성화될 때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버그만 글라야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아까 거기 보그만글라의 이미징 하는 그런 컨피규레이션에다가 어, LC 터미널 이미징 컨피규레이션에다가 버그만글라에다가도 어나더 칼슘 인디케이터를 발현시켜 갖고 듀얼 이미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컨피규레이션은 LC 터미널은 빨간색 인디케이터, 그다음에 버그만글라에는 이 그린 칼슘 인디케이터를 발현시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LC 터미널들이 빨간색으로 여기 잘 보입니다. 근데 버그만 갈라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작은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코티칼 레이어로 이렇게 쭉쭉 올라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대나무 숲을 잘라보면 대나무 가지가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프로세스 하나하나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이미징 할 때는 요 이미징 필드를 여기서 보면 8 by 8의 그 ROI로 나누고, 그러니까 64개의 ROI가 있고, 그 각각의 ROI의 이미징을 에버리징하는 방식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이제 LC의 활성이고요. 이때 자극은 마찬가지로 이 일렉트리컬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이제 뭐 컴퓨터라는 거창한 용어를 쓰긴 썼는데요. 오늘 시간상 그걸 다 얘기하기는 저희도 아직 다 모르긴 한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LC 터미널의 활성은 바로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즉각적으로 이제 빨간색이 나오는데, 버그만글라의 활성은 이런 유해한 정보를 인티그레이션 해갖고 그게 점점점 여기에 누적되는 것 같은 양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글라이알 셀들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뉴런하고는 다른 아주 재미난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어떤 의미를 있는지는 이 스터디에서 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특징들을 뭐 여기서 이것만 보여주지만 이런 전기 자극의 빈도라든지 뭐 기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그런 자극의 정도를 이 버그만글라의 활성이 잘 반영하고 있다는 그런 이 서플리먼터리 피겨들이 또 논문에 있거든요. 그거를 이쪽이 궁금하시면 그쪽을 보시면 좀 더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 버그만글라야가 LC 터미널에 반응하는 프라이머리 파트너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을 보면 이제 다음부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런 버그만글라의 활성이 이제 유해한 정보를 처리한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는 정말 이러한 버그만글라의 액티비티가 세레벨렘의 액티비티가 통각 경험을 조절할 수 있는가 이런 다음 파트로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통증은 이제 뭐 사람의 경우는 이제 얼마나 아픈지를 말해 주는데 이 쥐는 이 말은 못하죠. 그래서 이 비헤이비어럴 리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통증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관찰한 먼저 통증은 어큐트 토닉 페인이에요. 어떤 걸 썼냐면 캡사이신을 역시 하인드포에 인젝션합니다.
그러면은 캡사이신 아시죠? 그걸 직접 피부에 넣어보신 적 없으시죠? 네, 굉장히 이 페인풀하고 이게 소위 그 유해 정보를 처리하는 페리페럴 러브인 C 파이버에 스페시픽한 또 자극이라서 이 자극은 녹셔스하다라는 거를 잘 디펜스 해줍니다. 그래서 이 쥐는 아픈데 사람은 아프면 뭐 약을 먹던 병원에 가든 하는데 쥐는 이 아픈 거를 했을 때 별 방법은 없고 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프면 이제 그 아픈 부위를 핥는 거죠. 그래서 이 쥐가 얼마나 많이 핥느냐를 가지고서 이 유해한 통증의 강도를 저희가 이제 매조합니다. 그래서 리킹 타임이 이제 얼마나 쥐가 아픈지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러한 캡사이신에 의해서 아까 봤던 버그만 갈라야가 역시 활성화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이번에 이제 버그만 글라야만 이미징한 거고요. 애쉬터미널은 여기 없고 버그만 글라야만 이미징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게 8 by 8의 복셀입니다. 그 8 by 8 복셀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나열을 한 거고 이게 시간에 따라 그 복셀에 있는 시그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발바닥에다가 뭐 셀라인을 찔러도 버그망글라의 활성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요 비클처럼 아파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캡사이신을 찔러주면 여기 찔러준 시점인데 그때 이 64개의 복셀이 거의 동시에 활성화되는 것을 수도 컬러 이미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 한 번 이렇게 벌어지는 거 우리가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플레어라고 부르는데요. 이 플레어가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때 이제, 리킹도 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플레어가 그 버그만클라의 활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버그만글라의 이런 액티비티가 이 통증, 행동과 이렇게 어소시에이션 돼 있는데 정말 거기에 원인을 제공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이제 그 버그만글라이아를 저희가 매니플레이션을 했습니다. 어, 저희가 한 것은 어, 버그만글라이아의 선택적인 프로모터를 이용해서 어, 케모제네틱 서프레서를 발효시킨 거죠. 그래서 위쪽은 캡사이신에 아까 봤던 그 플레어들을 볼 수가 있고 이 버그만글라이아를 CNO를 처리해서 케모제네틱 서프레션 하면 더 이상 그 플레어가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헤이비어를 관찰한 거죠. 비헤이비어를 관찰해 보면은 마찬가지로 리킹 타임이 주어 있는 걸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분명히 해드려야 될 부분은 이 동물과 이 아래 D 패널에 있는 동물이 같은 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칼슘위징한 동물은 헤드피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리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리킹한 동물하고 그러니까 따로 이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플레어랑 이런 리킹 비हे비어가 어떠한 신관관계가 갖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 파트는 이번에는 그 버그만글라의 액티비티랑 비헤비어를 같이 보면서 그 템포럴 어소시에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아까는 이제 그 캡사이신을 넣어갖고 리킹을 봤는데요. 그게 캡사이신이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앞쪽에만 좀 아파하다가 뒤에는 확 그 리킹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비헤이비어와 칼슘이즘 어소시에이션 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핀칭, 요 클립을 찝어봤더니 이거는 이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쥐한테 미안하지만 계속 아파하는 거예요. 계속 리킹을 하니까 이제 요번 스터디, 이 파트 스터디는 캡사이신이 아니고 이 계속 서스테인드한 리킹 비헤이비어를 보이는 핀칭에 의해서 유발된 그 토닉 페인이 버그만글라 액티비티 혹은 LC 터미널과 어떻게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는지인데요. 먼저 보여드린 거는 LC 터미널입니다. 그러니까 LC에다가 G캠 발현시켜서 세레벨름에 있는 터미널을 미니스코프. 그러니까 이제 미니스코프니까 이제 헤드리가 마음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미니스코프 좀 커갖고 얘가 리킹을 제대로 할까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 리킹을 잘 했고요. 그래서 이 리킹에 따라서 이 LC 터미널에 있는 그 활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킹 할 때마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리킹을 한 18번 한 거를 이제 온라인을 시킨 건데,
리킹을 시작하기 좀 직전에 유의하게 애쉬 터미널에 활성이 증가했고요. 그러면 그거의 파트너인 버그만 글라이는 어땠는가 보여드리면 이번에 이제 같은 실험인데 칼슘 인디케이터를 버그만 글라이에 넣고 리킹 비헤이비어와 얼라인을 해본 거죠. 그랬을 땐 리킹 비헤이비어가 일어나기 전에도 좀 유의하게 변하면서 리킹이 일어난 다음에도 꾸준히 버그만 글라이에 칼슘이 올라가 있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고 이때 이 리킹이나 이때 이 버그만글라의 활성을 어, 여기 HM4DI를 억제를 시키면 리킹 타임도 줄고 그다음에 같이 관찰한 버그만글라의 활성도 플랫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토닉 페인하고 이 버그만글라의 활성이 잘 템포럴리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버그만글라야 셀 타겟을 잡았는데 거기에 과연 몰레큘러 메커니즘을 좀 더 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그 리셉터가 여기에 관여할 것인가. 그러니까 노에피네프린에 반응한 리셉터 중에서 어떤 서브타입이 버그만글라에서 작동하는지를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 한 건데요. 아, 이 알파 베타 리셉터들이 있는데 요 알파와 나드레족 리셉터를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 해보면 그게 이제 알파 나드레족 리셉터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Gfap으로 버그만글라를 셀렉티브하게 스캐닝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아래 B 패널에 좀 확대된 걸 보시면 요 스몰 박스를 여기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콘트라스트가 아주 스트롱하진 않은데 요 버그만글라의 프로세스 따라서 이 아드레나line 리셉터 알파 1이 발현되어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 GFR로 스테이닝한 버그만글라의 프로세스랑 이렇게 잘 코로컬라이 되어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알파 나중 리셉터 상당히 익스클루시브하게 이 버그만글라에 많이 발현되어 있다고 저희가 이걸 봤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다 어, 확인을 했는데 그게 파마콜로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저희가 이제 이게 이것도 정말 이게 잘 되지 싶었는데 이 김승하 박사가 아주 손이 좋아요. 그래서 김승하 박사가 이 컨피그레이션을 잘 만들었는데 투포톤 이미징 하면서 이미징 사이트를 타겟한 그 캐뉼라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로컬하게 약물을 처리할 수 있는 셋업을 저희가 만들어서 셋업을 이제 잘 이스테블리시 해갖고 그 로컬하게 각종 그 아드레너직 리셉터 블로커들을 처치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캡사이신을 주면 이 컨트롤 상황에서는 셀라인을 요 캐놀라인 인젝션한 상황에서는 이제 플레어가 잘 관찰이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봤던 알파 1의 블로커 프라조신 프라조신을 처치하면 여기 로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플레어가 사라지고 이게 이제 통계 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서브 타입 블로커들 알파2, 베라 블로커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1 아드레날 리셉터가 저희 몰레큘러 타겟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몰레큘러 타겟을 그 다음에는 넉다운을 했습니다. 넉다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글라스틱 크리 ERT 마우스를 써야 되는데 이 실험할 때 이 마우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김승하 박사가 그 일본, 일본, 일본의 그 이 마우스를 갖고 있는 실험실로 아, 비장한 각오로 한 달 동안 파견을 가갖고 한 달 내에 이제 이 실험 한 달이었는지 두 달인지 좀 가물가물하네요. 하여튼 그 정해진 시간 동안에 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앞선 우리가 셋업했던 실험을 마침 다행히 거기에도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프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아, 이 낙다운을 했어요. 그래서 크레스트 ERT 크리라인을 이용해서 알파1 아전 리셉터를 버그만글라에야 스페시픽하게 낙다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어가 캡사이신에 의한 플레어가 낙다운에서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고 그리고 미팅 비헤이버도 이 낙다운에 의해서 억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몰레큘러 웍을 몰레큘러 타겟을 저희가 이제 디파인 했고요. 이제 여기까지 해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제 기억에는 리뷰 저희도 준비했지만 리뷰어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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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닉 페인은 좋은데 이거는 사실은 어큐트 페인 사실은 클리니컬리 뭐 캡사이신에 한번 에 찔렸다고 우리가 병원에 가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이런 세레벨름의 노큐어스 페인 비헤이비어에 대한 모듈레이션이 임상적으로 relevant한지가 궁금하다. 그게 마찬가지 작동하는지 궁금하다. 이제 이런 질문을 저희가 이제 답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쥐를 사람처럼 만성 통증을 만드는데 만성 통증 사람이 환자가 병원에 찾아오는 거는 뭐 여러 가지고 있지만 다 아파서 찾아오죠. 근데 그 아픈 것 중에 특히 이제 통증이 메이저 컴플레인트로 찾아오는 질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뉴로패스 페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 모델이란 것도 바로 이 뉴로패스 페인 모델을 만들어서 크게 기여를 하셨는데 저희는 파셜 사이애틱 너브 라이게이션 모델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애틱 너브를 파셜리 라이게이션 하고 다시 이제 수철 닫아주면 쥐가 만성 통증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쥐가 얼마나 통증을 보여주는지는 이 경우에는 그 알로디니아를 관찰했어요. 그러니까 목줄만 스쳐도 아픈 거가 뭐 보름, 한 달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면. 이제 그런 쥐에서 어, 버그망글라야를 매니푸레이션 했을 때 이 만성 통증의 비헤이비어가 영향을 받는지 이게 이 그림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포 위즈로 스레시홀드라는 게 쥐가 얼마나 민감하게 그 발을 드느냐예요. 그러니까 옷깃만 스쳐도 아프니까 그러니까 뭐 가느다란 이런 가느다란 같은 약한 자극을 주면 보통 쥐는 꿈쩍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만성 통증 모델 쥐는 아주 간단한 터치만 해도 이게 이제 발을 드는 거예요. 위즈드로 리플렉스 가지고 그 알로디니아 정도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가 높을수록 이제 정상이에요. 그리고 스레시홀드가 낮아지면 아주 민감해지는 거죠. 가벼운 터치에. 그래서 이제 이건 수술하기 전이고요. 수술한 다음에는 이제 만성 통증 모델에서는 아주 거의 뭐 건드리든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이 쥐가 위즈드로 리플렉스를 합니다. 근데 맨 많은 이게 이제 수술하기 전이고 수술한 후인데 저희가 뭘 했냐면은 버그망글라이아에다가 케모제네틱 서프레서를 발현시켜 갖고 CNO를 준 거죠. 그래서 CNO를 줘서 버그망글라이아의 활성을 떨어뜨렸더니 만성 통증을 만성 통증에 해당되는 그 알로디니아를 보이던 쥐가 그 알로디니아 정도가 완화되는 거를 저희가 관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큐트 토닉 페인뿐 아니고 뉴로패식 페인에서도 세레벨름이 관여한다는 거를 지지하는 데이터가 되겠고요. 근데 사실 이 만성 통증에서 가장 제일 문제는 이런 알로디니아는 사실은 환자가 물론 이제 만성 통증 환자는 저도 임상가는 아니지만 그런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분은 곁에도 못 오게 해요. 자기 몸을 하여튼 건드릴 수 있는 자극될 수 있는 찬스를 최소한을 하려고 하는데 더 문제는 그건 이제 유발된 통증이죠. 근데 더 문제는 아무도 안 건드려도 자발 통증도 동반이 됩니다. 거의 자발통이라고 그러는데 자발통이 훨씬 더 사실은 환자가 정말 괴로워하는 거죠. 알로디니아는 뭐 그냥 그렇게 그런 식으로 피할 수 있지만 자발통이라는 건 안에서 그런 페인의 어떤 모듈레이션의 장애가 생긴 거라서 그건 이제 제일 크리티컬한 어떤 치료가 될 타겟이고, 그래서 그거를 세레벨름 모듈레이션으로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한 것이 이런 실험입니다. 이걸 우리가 컨디션드 플레이스 프리퍼런스라고 그러는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쥐는 이런 버티컬 무늬 모양의 방에 갈 수도 있고, 또 옆방으로 가면 무늬가 호리존탈한 무늬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쥐는 그 방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고 그 시간을 재보면 양쪽이 비슷할 수 있고 어느 방 특정한 방을 좋아하는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쥐도 뭐 버티컬 스트라이크 좋아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게 이제 컨트롤이고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컨디셔닝을 한 건데 특정 방에서 이 버그만글라의 캐머제네틱 서프레션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특정 방에서는 셀 라인만 주고 뭐 이런 것들 해갖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이제 지속적으로 어느 방에 가도 계속 아픈데 특정 방에 갔더니 그런 자발통이 경감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쥐는 그 방을 선호하겠죠. 그래서 그런 컨디셔닝 이후에 봤더니 이제 마지막에 뒤에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저희 결과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 버그망글라야를 서프레션 했던 캠버제네틱 서프레션 했던 방에 이 생쥐가 더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방을 선호하고 아마 자발통이 거기서 완화가 됐었을 거로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다른 종류의 통증도 마찬가지로 버그만글라에 관여하고 알파암에 관여한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 마지막 데이터는 이건 이제 제가 막 우리 김승아 박사랑 이재관 박사한테 같이 해보자 그런 건데 그러니까 결국 세레벨룸이 기본적으로 모터 코어디전에 중요하니까 우리가 봤던 모든 많은 비헤이비어가 사실은 통증에 경감된 게 아니고 뭔가 리킹을 잘 못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같은 리킹으로 보이는 건데 이건 아파서 하는 리킹이 아니고 이 피넛바타를 발바닥에 발라주면 얘가 이걸 핥아 먹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봤는데 피넛바타가 제일 좋았나 봐요. 그래서 피넛바타를 주면 얘가 이제 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거는 버그망글라를 서프레션하건 버그망글라의 알파 리셉터를 낙다운하던 다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리킹 비헤이비어 자체는 이 버그만글레 매니플레이션에서 영향을 주지 않았고 그런 유해한 정보에 대한 경험만 영향을 준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 더, 남은 질문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 질문은 뭐냐면, 그래서 버그만글레가 활성화된 건 좋은데, 세레벨라 코티컬 서킷과 어떻게 커플링 할 것이냐. 그런 거죠. 이건 글라이아니까 뉴런하고 이제 커플링을 해야 되는데 그 파트너가 누구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재관 박사가 이거 이제 인비버 실험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어, 그 세레벨라 코텍스에 있는 메인 아웃풋 뉴런인 퍼킨지 셀을 저희가 일렉트로 피지올로지로 관찰을 하고요. 실리콘 프로브로. 퍼킨지 셀을 이제 파이링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한 50에서 100kHz 이렇게 파이링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런 컴플렉스 스파이크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퍼킨지 셀이라는 시그니처거든요. 그랬을 때 캡사이신을 주면, 캡사이신을 주면 아주 흥미롭게도 퍼킨지 셀의 파이링이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시간이고요. 이게 이제 로우 트레이스를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이 버그만글라야 선택적으로 알파 리셉터를 낙다운 시키면 관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캡사이신은 퍼킨지셀, 유해한 자극은 퍼킨지셀의 파이어를 떨어뜨리는데 그게 이제 버그만글라야 디펜던트 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버그만글라야와 퍼킨지셀이 커플링된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인비보에서 그거가 그거를 이제 이번 거꾸로 버그만글라야를 인위적으로 활성시키면 퍼킨지셀의 파이링이 서퍼션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어큐트 슬라이스 컨피그레이션에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버그만글라야를 어, 캐모제네틱 서프레서, 컨트롤, 뭐 캐모제네틱 액티베이터를 발현시킨 각각의 이제 상황이고요. 그리고 퍼키니셀을 셀 어태치드 레코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퍼키니셀의 파이어링을 어큐스트라에서 관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쪽이 이제 베이스라인이고 M 체리는 뭐 CN을 넣어봤자 아마 뭐 영향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 3DQ, HM3DQ로 캠버제네틱 액티베이션을 시키면 CNO가 들어왔을 때 아까 인비브에서 봤던 것처럼 퍼킨셀의 파이어링이 떨어져요. 그다음에 4DI로 서프레션 한 경우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통계적으로 아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그만글라야의
캐모제네틱 액티베이션으로서 포케인셀의 파이링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버그만글라헤와 포케인셀이 커플링 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페이퍼에 나갔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커플링 되어 있는지 얘기는 그냥 디스커션에 이렇게 이러한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로 마무리했었고요. 그래서 그 디스커션에 또 좀 디스크라이브 하긴 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가능성은 이겁니다. 그래서 버그만 글라이아가 이제 잘 알려진 글라이아이기 때문에 원 오브 더 글라이아이기 때문에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버그만 글라이아가 이제 익스트라셀룰라 포타슘을 리업테이크 해갖고 그것이 그 K 포타슘의 아웃 익스트라셀러 콘센트레이션에 영향을 주면 그것 때문에 퍼킨셀 주변의 포타슘 농도의 환경이 변하고 그게 K 리버설이 변하면서 퍼킨셀이 파이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을까 첫 번째 가능성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버그만글라에서 그 가바가 나온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버그만글라에서 나온 가바가 직간접적으로 포케인셀의 파이링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몰레큘러 레이어 인터뉴런에 그 NMDR 리셉터 발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버그만글라가 글루타메트를 분비한 그 글라이아 트랜스미션 한다면 그것이 인터뉴런을 통해서 퍼킨니스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세 가지 가설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항상 착한 일을 많이 한 다음에 뭘 먼저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뭘 먼저 테스트해 볼까? 사실 첫 번째는 저는 1번을 제일 좋아했는데 1번이 생각보다는 별로 그 유의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번, 3번을 보니까 어쨌든 간에 직접적이든 아니면 몰레큘러 레이어 인터뉴런을 통하든 가바가 관여되는 가설이고 그래서 아까 봤던 이 실험을 하면서 가바 블로커를 썼을 때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먼저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바 A 리셉터 블로커를 처치하고 같은 그 케모제네틱 액티베이션을 버그만글을 했더니 관찰되는 퍼킨셀의 서프레션이 거의 대부분 블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압축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몰레큘러 레이어 인터뉴런에서 발현되어 있는 NMD 리셉터가 그럼 과연 관여할 것인가를 관찰했습니다. 그 다음 실험은 AP5라는 NMD 리셉터 블록을 썼더니 이번에도 역시 그 버그만글라에서 유발된 퍼킨지스의 서프레션이 거의 대부분 사라지는 걸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생각에는 요 이제 요 세 번째 패스웨이로 커플링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은 버그만글라를 활성화시키면 이번에는 몰레큘러 레이어 인터뉴런이 글루타메이트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몰레큘러 레이어 인터뉴런에 칼슘 인디케이터를 발현시켰고요. 그랬을 때 이 버그만글라를 캠버제네틱 액티베이션에서 그 몰레큘러 레이어 인터뉴런의 칼슘 시그널이 증가되는 걸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간 거는 그때 같이 그 리코딩한 퍼킨셀 파이링의 서프레션입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지만 버그만글라를 캠버제네틱 액티베이션 하면 이 몰레큘러 레이어 인터뉴런의 칼슘으로 본 활성이 증가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퍼킨셀의 파이어링이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제 끝으로 인비보에서 몰레큘러 레이어 인터뉴를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니어처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프로 이 실제로 풀리 무빙하는 세레벨름에서 쥐의 세레벨름에서 인터뉴를 관찰하는 거고요. 몰레큘러 레이어 인터뉴런이 캡사이신 인젝션에 의해서 이렇게 활성이 증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버그만글라 활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캡사이신에 의해서 로코셀룰러스 뉴런에서 터미널에서 노에프네프린이 나오면 버그만글라 활성화되고 이게 이제 글루타메이트가 유입되면 몰레큘러 레이어 인터널이 활성화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퍼키니셀이 서프레션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음, 썸머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생주에서 이런 유해한 정보가 LC를 활성화시키고 LC의 터미널이 세레벨름에서 노에프네프린을 분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유해한 정보가 세레벨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세레벨름에서는 요 노란색 파티클들이 노아드레날린을 이제 표시한 건데요. 그랬을 때 이 버그만글라야가 1차적으로 그 알파1 아드레날 리셉터를 통해서 이러한 아, 유해한 정보들을 누적해서 프로세싱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버그만글라의 프로세스를 저희가 버그만글라를 카모제네틱 서프레션 하거나 혹은 버그만글라에 있는 알파1 리셉터를 락다운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 생쥐가 보이는 그 토닉 페인과 혹은 그 크로닉 뉴로패식 페인이 모듈레이션 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버그만 글라야가 세레벨라 마이크로 서큐트하고 커플링 되는 과정은 몰레큘러 레이어 인터뉴를 매개해서 토킹 셀의 액티베이션을 서프레션하는 과정으로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머그만글라야는 세레벨럴 코텍스에서 이런 유해 정보를 컴퓨테이션해서 코티컬 아웃풋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오늘 다루진 않지만 세레벨럼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세레벨럼 바깥에 있는 세레벨럼이 하고 있는 그런 기존에 알려진 세레벨럴 코텍스와의 어떤 커플링 과정을 통해서 혹은 뭐 브레인스템일 수 있죠. 커플링 과정을 통해서 통증 비헤이비어를 어큐트 앤 토닉 페인 상황에서 모듈레이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아까 말씀드렸던 김승아, 이재건 박사가 메인 로스고요. 그다음에 이용석 교수님과 우리 서울의대 신경생약 실험실을 같이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재밌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뒤가 잘 안 보이는데 우리 대학의 마스코트인 곰돌인데 머리가 안 나왔는데 그리고 그 경희대학교 김성환 교수님과 함께 그 인비버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프를 셋업을 해서 이런 연구 결과를 낼 수가 있었고 아까 이 김승아 박사가 비장하게 뭐죠 현해탄을 건너서 갔던 이 일본 대학은 야마나시 대학의 고이즈미 교수께서 도와주셨고 이 과제의 시작 단계에서 에이찬 박사와의 디스커션이 많이 도움됐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